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석훈 교수님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윤지석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치매 진단을 퓨셜 러닝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오픈소스는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퓨셜 러닝에서 가장 베이스라인 모델인 매칭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재구현한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모델인데 아직 베타 버전이고 여러분들께 생소할 수 있는 텐서플로우 버전 2를 사용해서 재구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워크숍에서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따라서 제 발표는 PPT로 모델 및 데이터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구글 콜래브를 통한 데모로 텐서플로우 2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퓨전 러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퓨전 러닝이란 어느 오브젝트 카테고리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소수 개의 학습 데이터만 사용하는 환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C-way, K-shot 러닝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C는 C개 클래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는 뜻이고 K는 각 클래스별 K개의 학습 데이터만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5의 원샷 러닝은 5개의 클래스가 있고 그 5개의 클래스는 1개의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학습에 사용되는 모든 클래스가 5개라는 뜻이 아니고 학습할 때는 5개 외 클래스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많은 클래스들과 데이터가 K개밖에 없는 C개 클래스 학습 환경을 저희는 C-way K-shot 러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C-way K-shot 러닝에서 가장 베이스라인 모델인 매칭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칭 네트워크의 목적은 레이블이 주어진 서포트 셋과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은 쿼리 샘플이 있을 때, 즉 여기서 쿼리 서포트가 있을 때 이 쿼리 샘플 서포트 셋 어느 샘플과 가장 유사한지를 찾아내는 게 매칭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매트릭 러닝이 나오는데 단순히 이미지들 간의 픽셀 디퍼런스를 보는 게 아니고 이미지들을 이런 뉴럴 네트워크로 임베딩을 시켜요. 그래서 피처들이 나오면 이 피처들에 대한 디스턴스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뜻하는 게 디스턴스인데 디스턴스 펑션 이 논문에서는 코사인 디스턴스를 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트릭 러닝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게 뉴럴 네트워크 및 익스터널 메모리스인데 이 부분은 LSTM을 사용하여 각 서포트 셋의 샘플들이 순서가 매겨지게 됩니다. 즉 5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고려한 full context embedding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여 어텐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매트릭 러닝과 익스터널 메모리가 합성되고 마지막으로 어텐션까지 들어가는 게 매칭 네트워크의 간략한 서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칭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앞으로 진행할 데모는 치매 데이터셋인 에드니1 데이터셋을 사용할 거고요.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각 MR 영상을 93개의 ROI로 나눠서 그것에 대한 볼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퓨샷 러닝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정상, 치매, 경도인지 장애 데이터를 사용할 건데 여기서 경도인지 장애는
총 K개의 샘플만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다만 정상과 치매 환자는 치매 데이터 샘플들은 전체를 사용하게 되고요. 일단 데모에 들어가기 앞서 텐서플로우2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V1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 그중 첫 번째로는 API 클린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tf.slim, tf. tf.neural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고요. 이런 복잡하고 불필요한 API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케라스라는 하이 레벨 API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단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이런 서머리, 즉 시각화 해주는 텐서보드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매트릭, 그리고 옵티마이저 같이 이런 통합화된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tf.optimizer 하고 아담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옵티마이저 하고 아담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스트링 하나로도 이제 옵티마이저가 통합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그 체감상 텐서플로우 1 쓰시던 분들이 많이 느끼실 게 이거 엑시큐션이 기본으로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디폴트로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는 그래프를 생성하고 원하는 펑션 콜은 세션.run이 세션 엔진에 콜을 했어야 됐었는데 그래야지 이런 펑션의 텐서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텐서플로우 2부터는 그냥 하나의 펑션에다가 이런 인풋을 집어 넣어주면 바로 아웃풋이 나오도록, 즉 파이썬의 함수 콜 같이 텐서플로우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텐서의 값을 간단히 볼 수도 있고 좀 더 다이나믹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베리어블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예전에는 뭐 tf. namespace 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베리어블 썼으면은 얘네들을 찾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삭제하기도 힘들었습니다. fetch도 힘들었고 딜리트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텐서플로우 2부터는 알아서 가비지 컬렉션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베리어블들을 불러오는 것도 엄청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데모를 통해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데모로 들어갈 건데요. 일단 GitHub에 보시면은 제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또 있고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데 이번 데모를 실행하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주피터 노트북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콜랩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데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텐서플로우 2.0.0 베타 1 버전을 사용해서 데모를 진행할 거고요. 대부분 케라스는 하이 레벨 API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세팅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디폴트로 지정을 해놨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게 일단 인풋 피처, 아까 93개의 ROI에서 볼륨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n by 93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C-Way K-샷 러닝을 하기 때문에 이 C-Way가 어떻게 지정되는지, K가 어떻게 지정되는지 이걸 좀 주의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딩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주의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데이터 MCI입니다. 일단 데이터 NC랑 AD는 보실 때 둘이 컨캐티네이트 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이 데이터를 갖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 MCI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데만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가 아까 데이터 MCI에서 K개의 데이터 샘플들만 뽑아와서 서포트 셋을 만들고 나머지 MCI 데이터 샘플들은 다 테스트 쿼리 셋으로 들어갑니다. 즉 테스트 서포트 샘플들은 K개의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레이된 데이터이고요. 나머지 데이터들은 다 테스트 쿼리이므로 저희는 레이블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C-Way K-샷 러닝의 학습 세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밸리데이션과 트레이닝으로 스플릿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데이터 내에서 K개만 서포트 샘플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트레인 데이터에서 뽑아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K개를 뽑아오고 그 나머지 인덱스들은 다 쿼리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즉 레이블을 모르는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레이블을 모르는 테스트 쿼리 데이터로 지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인덱스랑 밸리데이션 인덱스를 뽑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케라스 하이 레벨 API인데 거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tf.라는 게 이제 keras.layers로 바뀌었고,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던가 렐루, 그리고 인풋 이런 것들도 바뀌었습니다. 인풋은 원래 텐서플로우 1에서 플레이스 홀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와 좀 다르게 플레이스 홀더에는 입력이 실제로 들어가는, 즉 피딩이 되는 그런 개념 텐서였는데 여기서 케라스에서 인풋 레이어는 그냥 인풋 쉐이프를 지정해주는 하나의 스페시피케이션을 지정해주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피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인풋 쉐이프랑 인풋 네임 정도만 지정해주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 엑세큐션을 하기 때문에 피딩을 하기 필요 없기도 그렇고, 그리고 인풋 쉐이프도 사실상 필요 없지만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레이어들을 지정해 줬으니까 이런 레이어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첫 번째로 지정해 준 모델은 아까 이미지들을 피처들로 인베딩 시켜주는 모델입니다. 즉 F세타, G세타. 저 같은 경우는 F세타와 G세타가 웨이트가 쉐어링 된다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classifier라는 함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keras.models.sequential 이란 거에다가
모델 add 하고 레이어드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데, 일단 이렇게 추가해주는 이유가 인풋이 정의가 안 돼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인풋이 지정이 돼야 되는 keras.models.model은 인풋이 지정이 돼야 되고 아웃풋이 지정이 돼야지 모델 하나가 완성되는, 즉 텐서플로우 1에서 세션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런 모델을 쓰려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인풋이 지정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델은 keras models 모델 input x output 이런 식으로 똑같은 코드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풀 컨텍스트 임베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서포트 샘플에다가 오더 해준다. 그래서 LSTM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텐서플로우가 베타 버전이라 바이디렉셔널 LSTM 제가 일단은 계속 지금 사용하셔도 아마 데이터가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당장은 로딩과 세이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바닐라한 LSTM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텐션을 넣어주는 부분이고요. 똑같이 LSTM을 사용하고 다만 뒤에 어텐션 레이어가 추가로 붙습니다. 배치눈과 함께 소프트맥스로 어텐션을 주고요. 여기서는 LSTM은 그냥 롤링을 해주는데 똑같은 인풋을 롤링을 해줍니다. 어텐션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이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어텐션 파트고요. 인풋은 똑같은 거 들어가되 이니셜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죠. H.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이 bn 레이어라고 처음에 지정을 안 해주고 그냥 항상 놈을 이렇게 써줬다 하면은 x가 들어갈 때마다 놈이라는 레이어가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놈 레이어를 처음에 지정해주고 그거를 펑션 콜 할 때만 사용해주면은 이 배치 쉐어링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여기도 댄스 레이어를 만약에 맞춰 지정해줬으면 댄스 레이어가 이 폼은 돌 때마다 계속 이터레이션 돌 때마다 댄스 레이어가 하나씩 생깁니다. 반면에 이런 어텐션 레이어를 이미 지정해두고 펑션 콜만 할 때 사용을 하면은 웨이트 쉐어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 설명드렸던 게 시퀀셜을 왜 사용을 하냐, 모델이 있는데 시퀀셜을 사용하는 이유가 인풋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쿼리 인풋이랑 서포트 집어넣어야 되는데 각각 똑같은 모델, 웨이트 쉐어링 하는 모델에다가 임베딩을 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인풋 쉐이프가 다르고 그리고 입력하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클래스 모델에다가 클래시파이어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었으면 입력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시퀀셜을 써주기 때문에 입력이 지정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한 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쿼리를 넣으면 F 임베딩, 서포트를 넣으면 G 임베딩. 아까 똑같이 G를 넣어서 LSTM을 넣어서 순서를 고려하도록 하고 업텐션을 만들어주는. 여기서 추가로 하나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아직 텐서플로우 넘어오시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G embedding k.min 이거랑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민을 해버리면은 데이터 세이빙을 할 때 좀 안 되는 그 버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약하다는 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지정해 주면은 이 쿼리 인풋에서 이 F 임베딩까지 연결선이 알아서 선을 정의를 해주고 서포트 인풋에서 알아서 정의를 해줍니다. 반면에 서포트 인풋에서 F 임베딩까지는 만약에 이게 없다 치면은 지금 당장은 하나도 그 연결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결선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연결성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다음에는 학습을 시키는 파트인데, 학습시키는 파트는 이 펑션 콜에다가 저희가 아까 딕셔너리로 쿼리 서포트에다가 인풋이라는 스페시피케이션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다가는 실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데이터가 모델에 입력이 되고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이때는 이 출력을 보시면은 실제 데이터를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은 트레이닝은 이 부분은 드랍아웃에서 예를 들어 트레이닝 폴스를 하면은 항상 드랍을 안 하는 부분이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부분은 항상 글로벌 민 베리언스를 쓰게, 트레이닝 true다. 그럼 드랍아웃을 항상 쓰게 되고, 배치 노 같은 경우도 그 로컬 배치 민 배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도 제가 딕셔너리 사용한 것도 똑같이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코사인 디스턴스 구하는 펑션들이고요. 그리고 코사인 디스턴스 구했으면은 저희 레이블과 비교를 합니다. 네, 여기서는 저희가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짓이죠. 프리딕션 값이 아닌 로짓입니다. 그래서 로짓은 true. 그리고 하나 다른 점이 위에 그레디언트 테이프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X에서 아웃풋까지 갈 때 모든 오퍼레이션들, 그리고 아웃풋에서 로스까지 갈 때 모든 오퍼레이션들, 즉 X 인풋부터 로스까지 나오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저장해둔 테이프입니다. 그 테이프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집어넣어주는 거. 그 테이프에서 그레디언트를 뽑아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플라이 그레디언트를 하면은 이 옵티마이저의 룰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이 트레인 라이터란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트레인 라이터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인 라이터 add summary 하고 이런 식으로 tf summary 히스토그램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젠 그냥 이렇게 윗 함수에다가 윗 부분에다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들지 않은 코드에 가장 효율적으로 텐서보드를 로그를 찍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너에다가 트레인하는 부분 위에다가 얘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런 스칼라, tf.summary.scala 이러거나 히스토그램 이런 게 저장이 되면, 이런 게 한번 콜이 되면은 여기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텐서플로우 2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텐서보드를 띄우는 로깅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업데이트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밸리데이션을 하는 건데, 밸리데이션 할 때는 트레이닝이 폴스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폴스를 해줬고, 이 밑에 부분 똑같이 로스 구해주되, 이 위에서는 저희가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는 매트릭. 이 부분은 나중에 저는 아직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class.models.model 하고 컴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매트릭을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텐서보드에 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로스도
저 로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냥 이렇게 매뉴얼하게 집어넣어줘도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트레이닝 업데이트하는 방법이랑 로깅하는 방법이랑 네, 서머리까지 다 왔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다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매칭 네트워크 모델을 불러오고 옵티마이저를 정의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로딩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트레인 라이터, 파일 트레인 라이터 그리고 밸리데이션 라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해준 이유는 똑같은 이름의 하나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그래프와 트레인 그래프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데이터 로딩하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로딩해서 트레이닝 하는 부분입니다. 로거를 불러주고요. 다만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중요하긴 한데 텐서플로우에서 좀 자랑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원래는 텐서플로우를 저장을 하려면은 뭐 엄청 용량도 컸고 그 모델 자체를 세이빙 하려면 좀 힘들었었는데 즉 모델 아키텍처를 세이빙 하는 게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세이브 웨이트 또는 세이브를 해주면은 자동으로 모델이 저장이 됩니다. 즉 휴대성이 엄청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휴대성을 보여드리려 하는데 그냥 여기 매칭 네트워크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들고 거기다 로드 웨이트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데이터가 불러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됐고 데모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 지금 제가 콜랩에서 사용한 코드와 지금 GitHub에 올라오는 코드는 동일합니다. 다만 좀 더 커스터마이즈 잘하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고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 유세지에서 파이썬 main.py 트레인이냐 테스트냐 시드 지정해주고 만약 시드 없으면 그냥 이 부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바로바로 사용이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좀 도움이 텐서플로우 2에 좀 인트로덕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발표를 했었는데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